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84명 발생을 하면서 닷새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종 완료율이 60%가 넘어서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를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단계적 일상 전환으로의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000명대 계속 되다가 1,000명대 한 5일 정도 되니까 사실 기분은 좀 좋긴 좋은데 보통 일반적인 주에 월화 수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번에도 월요일까지 휴일이었으니까 화수 목에 좀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추세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좀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한 확진자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1,571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주 상황이 지난주하고 비슷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 있었고 예. 그래서 지난주 바로 딱 일주일 전인 지난주 수요일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1,571명이라는 숫자는 지난주 수요일 10월 5일 날 보고됐었던 2,002명에 비해서는 거의 한 25% 정도 감소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네. 동일 요일끼리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 요일끼리 비교를 해봐도 숫자가 좀 많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기적인 즉 주별 좀 비교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9월 24일 날 그러니까 9월 말이죠. 9월 24일 날 3,245명의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이들 이제 놀라셨을 텐데 예. 그 다음 주에 최고 피크가 9월 28일에 2,859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에 최고 피크는 10월 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생한 환자를 목요일 날 알았었고 그때가 피크가 2,400명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피크별로 봐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오늘 확진자 숫자는 어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더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런 피크의 감소나 또는 주중 확진자의 지난 요일과의 감소 효과를 봤을 때는 아마 오늘 큰 이슈만 없다면 어느 지역에서 뭐 대규모 감염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2,000명 약간 안쪽 그 정도까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수준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뭐 때문에 잘 이렇게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백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건지 어떤 걸까요? 일단 둘 중에서는 백신 효과가 아무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희가 7월 초에 선제적으로 4단계를 올린 게 결국은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전 선제적으로 잘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4단계로 안 올렸었으면은 7월 말에 저희 3,000에서 4,000명 이상 올라갔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굉장히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왔을 거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나마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가 있었고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꾸준히 7월, 8월, 9월 거치면서 해왔었던 예방접종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예방접종률이 그래도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60%가 좀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 코로나19 전파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백신 접종 완료율이요. 벌써 6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접종 간격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잔여 백신 뭐 수급이나 어떤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상황도 좋아졌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조금 빨리 올라가게 된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권장되는 거에 비해서는 늘어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예방접종 수급이 훨씬 더 원활해짐에 따라서 일단 접종 간격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당긴 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방접종이 백신이 조금 남으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분명히 잔여 백신이 조금 낭비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으로 할 수 있게끔 질병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면서 하루라도 좀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잔여 백신 활용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접종을 맞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예방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에 백신 초반에 맞을 때 맞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할 때는 너 먼저 맞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맞았어? 너 안 맞았어? 에이 이런 분위기 되니까 되게 빨리 맞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집단의 무서움이기도 하고요. 예. 공감대의 무서움이기도 한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적고 맞은 사람들은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맞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드물게 이상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보도됨에 따라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맞은 사람들이 점점 더 내 주변에 많아지고 그분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경험한 예방 접종의 이상 반응이 그렇게까지 심하거나 또는 위중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 주변 생활 속에서 많이 이제 해결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네. 점점 속도가 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맞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좀 긍정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동시에 아마도 이제 11월 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11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는 조금 빠르게는 아마 다음 주부터도 일부 조금씩은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분명히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진세 증가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거는 주요 국가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조금 이번에 그러니까 확산세가 두려운 거는 11, 12, 1월이라는 겨울철 시즌이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11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코로나19의 증가세와 거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합쳐지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때 내 주변에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예방접종을 더 맞겠다라는 또 결심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맞을 수 있게끔 지금처럼 예방접종에 대한 문호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역 체계 전환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하는 현장 화면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체계 전환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19에 대한 고위험군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방접종을 한 고위험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으로 일단은 나눠집니다. 근데 예방접종을 한 고위험군은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하게 형성된 군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하게 된 고령층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추가 예방접종, 3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예방접종 효과가 확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는 다시 이제 예방접종 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진짜 극히 일부의 질환군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관리 체계가 사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분들 뭐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게 예상된다던가 또는 본인의 어떤 기저질환이 진짜 예방접종을 맞으면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라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일부의 치료약이 나온다던가 또는 뭐 최근 들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항체 치료제 이게 이제 치료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데 사실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예방제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 몸 안에서 장시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 항체를 줌으로써 그 항체, 외부에서 주입해준 항체에 의해서 사람의 보호 효과를 갖게끔 하는 약제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런 약제를 뭐 1년 단위로 투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접종을 본인의 의사로 맞지 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예방접종을 맞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이 일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백신 패스가 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런 집단으로 나눠서 저희가 좀 대책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고위험군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되게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사실 요양원 요양병원보다 지금 더 취약하게 느껴지는 곳은 의료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과 맞지 않은 분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돼 있는데 예. 이 의료기관 안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 감염 관리나 예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금 청사진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단 시스템의 변화나 또 새로운 어떤 변경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위원회에 보면은 진단검사약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단 시스템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지만 이게 일상회복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단검사약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울지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되고 그런 예.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의 그런 식견을 말씀해 주셨고 어제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고령자, 중증자를 상대로 해서 넓혀갈 것 같아요. 근데 부스터샷도 좀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가 봐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2차 때 왜냐하면 이게 화이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화이자는 보통 1차보다 2차가 반응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2차 때 고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더 싫은 거죠 이제 기억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데 근데 분명히 화이자 부스터샷은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11배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한데 문제는 이 부스터샷을 어느 그룹에게 주느냐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고위험군, 뭐 고령층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방접종 2차까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군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꼭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맞으신 분들은 사실은 종사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감염을 전파할까 봐 사실은 맞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이와 같이 직업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맞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단 조금 아마 이상 반응은 모르겠어요. 3차에 대한 이상 반응은 아직 저도 보고서를 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받으신 몇 분들은 조금 3차의 반응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2차에 느꼈었던 그런 좀 뭐 전신 통증, 예. 피로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무릅쓰고 지금 3차를 맞고 더 이상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도 좀 예방 접종을 좀 더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모더나 측에선 부스터샷 모더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상술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미국 FDA에서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뭘 믿어야 될까요? 근데 그건 이제 현재까지의 데이터이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예방 접종을 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는 화이자 쪽이 좀 더 심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화이자 쪽이 조금 더 심해 보이는 거는 맞고 모더나는 화이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예방 효과가 잘 유지가 되는 거니까 감염 차단 효과가 잘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 감소는 분명히 모더나 쪽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감소도 어느 정도는 모더나도 관측은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부스터를 맞출 정도가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미국 FDA 판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면역력의 저하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알 수 있는데 예. 델타 변이 출현에 따른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과 감소는 분명히 모더나 쪽도 화이자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분명히 일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방 접종이 점점 더 많이 맞게 되고 예방 접종에 의한 보호 효과가 커지게 되면 이러한 예방 접종에 의한 보호 효과를 회피하는 변이형의 출현과 확산도 저희가 염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형에 대한 부스터샷은 저희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예. 이제 베타나 감마 변이 같은 것들이 될 텐데 지금 브라질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동안은 좀 주춤했었던 감마 변이가 확산된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조금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형에 대한 부스터샷은 저희가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다. 그리고 네. 각국에서 이제 화이자로 좀 백신을 갈아타고 있다. 이런 글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다. 그게 즉 효과가 좋다. 이걸 뜻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백신도 이제 굉장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금 선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에게 백신에 대한 선호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언론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어떤 백신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백신의 용이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화이자보다도 나은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혈전증 관련 이슈가 워낙 크게 터져서 예. 지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선호도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 좀 그런 많이 것도 홀대하는 있거든요. 느낌이 있어요 요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화이자 백신의 면역력 감소를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온 어떤 문헌에서는 화이자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면역력 감소 효과가 훨씬 더 덜하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고 5달 정도 지나면 그럼 항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좀 더 보호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논문도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세포 면역 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워낙에 더 강력하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헌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라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 외 기타 다른 백신들까지 통틀어서 이 백신들의 감염 예방 효과 자체는 조금씩은 변할지는 몰라도 예. 중증 보호 효과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우리가 완벽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면 적절한 예방 접종을 맞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일단 바뀌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좀 풀릴까 안 풀릴까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방 접종 일단 전 국민에 대한 예방 접종 그 계획이 이달 말에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주가 지나는 11월 9일이 면역력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가 다 끝난 거는 아닙니다. 다 끝난 건 아니고 저희가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방 접종률이 올라갔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는 분명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증가가 다 관찰이 됩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영국이 될 텐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 완료자가 66% 정도 됩니다. 근데 영국에 지금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3에서 4만, 사망자는 50에서 2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략 한 70% 정도의 예방 접종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인구 6천만인데 1차 기준으로 76%, 2차 기준으로 69% 지금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대략 7,000명에다가 한 3,000명 정도까지 감소했고 예. 사망자 숫자가 하루에 한 50명 전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사례를 미국의 메드스케이프에서도 지난주에 굉장히 좀 중점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도 다른 여러 국가들처럼 이제 그린 패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그린 패스 제도에서는 예방 접종자에 대한 표시, 그다음에 예방 접종 미접종자는 최근 받았던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그 안내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천천히 속도를 잘 조절을 해가면서 미접종자의 피해가 없도록 아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도 다음 주에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이번 주나 뭐 발표될 것들은 아마 예방 접종자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일부 포함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아주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시작 정도가 될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참고 11월 달에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고령층들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부스터샷이랑 독감
독감 이 접종 기간이 혹시나 겹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겁니까? 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없던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다른 예방접종하고 2주간 거리를 두고 맞도록 권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름쯤 해서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다른 것과 동시에 맞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미국계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9월 달에 이미 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같이 맞아도 상관없다는 그 발표를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왼팔에 백신, 오른팔에 뭐 코로나 이렇게 맞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맞으셔도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아무래도 조금 힘드실 수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조금 뭐 가능하시다면은 같은 날 굳이 맞지 않으시는 게 저는 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한 팔에 두 개 다 맞긴 좀 그럴 테니까 네. 네. 양쪽에 나눠 맞으시건 어쨌건 좀 같은 날에 맞으시는 거는 가능은 하십니다. 네. 예. 백신 맞는 게 그러면 올해는 독감 백신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트윈데믹 얘기를 하면서 사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트윈데믹은 발생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11월 달에 3차 대응이 워낙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는데 문제는 올해는 11월 달에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거고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워낙 그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 인간계에 토착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겨울철에 많이 나옵니다. 네. 보통 11월에 시작해서 1, 2월에 끝나거든요. 코로나 감염이. 근데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이번 겨울에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자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독감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미리 선행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게 작년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인플루엔자 비슷한 파라인플루엔자라는 감염이 작년에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거의 없었거든요. 예. 없었는데 올해는 이미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일부 지금 환자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분명히 작년과는 다르게 일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할 가능성도 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